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5년 12월 14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호주에서 2024년 11월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 제공을 금지하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주 중에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가 있어요. Asian Development Outlook이라는 제목의 그 분기 발간 보고서인데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번 주 중에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12월 8일에 지난달 11월 한 달 동안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속보를 받아보니까 수출은 아주 크게 늘어났고 수입도 소폭 늘어나서 예상치를 지금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2선 도시와 3선 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에다가 아주 값싼 물건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이름이 미쇼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브레이크 이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인도 뉴델리 주식시장에서 IPO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개발 회사 가운데 반케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차이나 반케라고 쓰고 중국어로는 만 1만 만자에다가 과목할 적에 과자를 써서 만과라고 쓰는데 이 기업이 지금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어서 채무 기한을 1년만 딱 연장해 달라고 채권자들과 이번 주 중에 만나서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또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그 수자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지금 정부 고위 관료들이 부정부패로 연루가 된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지금 하는 그런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필리핀 중앙은행으로서는 경기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벌써 작년 8월부터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아마 금리를 다시 한번 또 인하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2월 8일 월요일에는요. 중국에서 11월 지난달 한 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깜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수출이 플러스 5.9% 늘어났고 수입도 플러스 1.9% 늘어나서 무역 흑자가 무려 1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 10월에는 수출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마이너스 1.9%인가로 나왔는데 미국의 역시 제재 관세 폭탄으로 인한 미국의 교역 제재 때문이 있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제외한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동 그 밖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증가에 아주 백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게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요. 경제 성장률 전체 그러니까 증가분이죠. GDP가 성장하는 그 증가분에서 무려 3분의 1을 순수출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그런 순수출 비중이고요. 내수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마저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순수출 증가로 지금 중국 경제가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미 수출은 이번 11월 발표에서도 보니까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29%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29%를 다른 데서 만회하기 위해서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동과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미 수출 감소한 것을 다른 지역으로 수출로 지금 만회하고도 남을 지경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언제까지나 그 대미 수출이 쪼그라드는데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무조건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지금 정책적인 노력을 지금 배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내일 12월 9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차트에 보이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고용지표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봐서는 뭐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질적인 면에서 인도네시아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지금 정체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수요도 정체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금속 광물 중에 하나인 니켈 가격이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사실은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니켈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경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고용지표가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8월 기준,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고용지표를 1년에 두 번밖에 발표를 안 합니다. 매년 2월 달과 8월 달에 이렇게 딱 두 번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8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4.85%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16세에서 24세 젊은 층의 실업률은 그런데 16%나 됩니다. 이거는 아세안 11개 나라들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최악의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전임 대통령이 물러나고 지금 그 신임 프라보보 대통령이라는 분이 취임한 지 지금 2년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인도네시아의 금수저 가문 출신에다가 그 인도네시아 육군 특전사 사령관까지 한 또 그 장군 장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가지고 아주 자기는 뭐 플러스 7%에서 8%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도 지금 전임 대통령 때는 연평균 7% 경제 성장을 하던 나라가 지금 연평균 5% 성장하기도 지금 버겁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고용지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이것이죠. 풀타임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파트타임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풀타임 전체 일자리 가운데 풀타임 일자리는 67.32%고 나머지가 이제 파트타임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인도네시아 인구 그 2억 3천만 명 가운데 뭐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빼고 지금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67%니까 명수로 계산하면 9,8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9,800만 명이 이 풀타임 고용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에서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12월 10일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은요. 호주에서 2024년 11월에 의회를 통과했던 그 소셜미디어 제한 법안이 있어요. 16세 미만에게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하고 열어주지도 말고 아무튼 소셜미디어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금지하자 뭐 그런 법안인데 그게 12월 10일 수요일부터 그 법안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한 기업에게 여기는 뭐 유튜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특히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대치로 호주 달러로 약 4,9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은 3,270만 달러의 벌금을 최대치로 매길 수 있게 해놨고 여기에 지금 제일 크게 반발하는 그런 주체는 역시 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글로벌 기업들이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송까지 가겠지만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분기마다 발간하는 Asian Development Outlook이라는 그 기획안 보고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는데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예정인 이 아시아 국가들, 여기는 이제 동북아시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까지 포함하고 그 밖에 동남아시아와 인도 또 서아시아 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건데 미국의 관세 인상을 영향에 벗어날 수 없는 이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GDP 수준치를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제일 위에 인도부터 제일 아래 꼴찌를 하고 있는 한국까지 2025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이미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달에는 전망치가
1.5% 경제 성장이었는데 지금 7월에는 벌써 0.8%로 내렸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전부 다 일제히 지금 내렸고 유일하게 전망치를 유지한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아무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 12월에 나오는 보고서에서는 0.9%나 1.0%까지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릴 것으로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정치 불안정성이 거치고 그리고 맨날 헛발질만 하던 그 윤석열 정권의 그 무리한 정책이 물러나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률이 아주 소폭이지만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아주 소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 벤케이라는 부동산 개발 기업이 채권자들과 만나서 12월 10일 수요일에 만나서 채무 기한을 1년만 더 연장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S&P 그 신용 평가 기업이 지난달 말에 차이나 벤케이의 그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지금 강등을 한 상태인데 지금 차이나 벤케이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구석은 뭐냐면은 차이나 벤케이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은 그 션전이라고 중국의 4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광저우 옆에 그 션전 정부가 운영하는 그 지방 기업으로서 그 션전 메트로라는 그 일종의 션전시가 운영하는 그 지하철 노선 운영 기업이에요. 예, 그 션전 메트로라는 그 일종의 공기업이죠. 그 공기업이 차이나 뱅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 배경에 있는 그 공기업의 신용을 믿고 채무 기한을 1년만 더 연장해 달라고 지금 사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역시 수요일이 되면은요, 인도 소도시와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값싼 물건을 공급하는 걸로 알려진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이름이 미쇼라고 하고요. 여기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분이 창업자입니다. 이름은 비디트 아트레이라는 분인데 이 기업이 그동안에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적자를 면하고 브레이크 이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12월 10일 수요일에 인도 뉴델리 주식시장에서 IPO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11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필리핀 중앙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2024년 8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한 달 더 연장해서 12월 11일에도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은 마닐라 지금 수도권에서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그 수자원 관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그 자금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아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또 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인도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노란색이 식료품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는데 10월달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5.02%.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인도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곡선이 리테일 인플레이션, 소매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0.25%로 말도 안 되게 지금 낮죠. 다른 나라들이 지금 특히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치솟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차트를 보면은 야, 우리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싼 가격에 들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50%라고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인도로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무역 비중,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서 이 교역량, 특히 수출입 비중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매우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석유와 가스, 그 에너지 수입은 거의 절대적으로 해외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중동에서 비싸게 사오던 것을 거의 전부 다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로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 죄 몫으로 지금 유럽에서 수출이 그 원유 수출, 가스 수출이 좀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이 원유를 수출할 그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인도가 받아주는데 단지 이제 가격을 국제 유가보다 싼 가격에 제공을 하고 인도로서는 싸게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특히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그 다음에 그 리테일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통신 12월 14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이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널리 알려주시고 또 후원 계좌를 이용해서 저희도 채널을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